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라이브로 진행을 고려 중입니다만 준비가 조금 늦어져서 좀 뒤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해서 빠르면 다음 주 정도부터라도 라이브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부터 매주 일요일은 시황에 대해서 올려드리는 날인데요. 미국 시장부터 좀 짚어보고 넘어가게 되면, 자, 미국 시장은 조금 좀 또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다우가 한 0.49% 정도, 그다음에 S&P 500이 0.65% 정도, 나스닥이 0.96%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뭐 기술주 쪽으로 좀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자, 이런 것들은 일단 뭐 시장에 조금 걱정거리도 몇 가지가 조금 있죠. 뭐냐 하면 요번 주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발표되죠. 여기서 약간 좀 지금 다른 얘기들, 야 이거 뭐 금리 인하가 뒤로 좀 더 늦춰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감, 그런 것들도 좀 있고요. GTC 2024가 열리게 되는데 요거 엔비디아에서 주최하는 최대 규모의 AI 행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동안 엔비디아가 많이 급등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야, 이거 재료 노출 아니야? 이런 시각도 일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차트부터 좀 먼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나스닥 차트인데요. 일단 보시게 되면 22평선은 이렇게 좀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도 액면 그대로 다 믿으셔서는 안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였는데요. 미국은 금요일이 만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두 번째 목요일, 미국은 세 번째 금요일인데 지금 이번 달이 3월 달이 금요일부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세 번째 금요일이면 우리나라 목요일은 두 번째잖아요. 지난주 목요일이. 그래서 겹치는데 원래는 한 주 뒤에 있는데 그 금요일로 시작하는 때 그때만 하루 차이로 만기가 되죠. 미국 시장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였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인위적인 그런 움직임도 들어갔을 수 있는 거니까요. 일단 뭐 22평선을 깼다고 뭐랄까 시장 끝났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조금 좀 조심스러운 측면은 있습니다만 일단 아직까지는 괜찮은 모습입니다. 왜? 22평선 자체도 좀 살아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GTC 2024 관련해 갖고 이 엔비디아가 주관을 하는데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일단 뭐 제로 노출 뭐 이런 걸로 인식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타당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뭐 많이 올랐죠. 예,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이때부터 시작해 갖고 뭐 끝없이 계속 올라왔으니까 뭐 10주 연속 올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은 별다른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어요. 근데 뭐 거기에 따른 흐름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도 이런 모습이 나왔었죠. 저 2월 달 중간에 보면 엔비디아가 한번 이렇게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22평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었어요. 보통 보면 상승 추세에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22평선을 잘 안 깹니다. 그리고 22평선을 깨더라도 단기간에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아직까지도 22평선 자체가 이렇게 강하게 살아있는 모습이죠. 빨간 선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 대해서 고점을 논한다는 거, 요거는 약간 좀 이런 감이 있습니다. 저게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추세선 자체가, 이평선 자체가 아래로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주의를 해야죠. 자, 이거 사람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요거를 갖고 그냥 뭐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요런 걸 갖고 좀 너무 신경을 쓰고 그랬던 분들 같은 경우는 큰 시세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엔비디아 역시 마찬가지였었죠. 이렇게 누르는 구간들이 이렇게 자주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눌리고 눌리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면 뭐 머리가 아프죠. 그리고 제대로 시세를
내 걸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 이걸 믿어야 돼요, 지금은. 그리고 나중에 이게 살아있다 꺾이는 구간 나오면 그때가 조금 주의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은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점도표가 조금 좀 아래로 내려올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 전망들도 좀 있습니다. 이 점도표는 3, 6, 9, 12월 달에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점도표는 뭐냐면요. 연준 위원들한테 야, 금리 올해 말에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니들이 생각하는 데다가 점을 찍어라. 이렇게 갖고 금리가 요렇게 쭉 있으면요. 그쪽에다 점을 찍어 놓은 거 각각 개인별로 이렇게 한 개씩 점을 찍어 놓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지금 지난번에 12월 달 결과에 나왔을 때는 한 세 번 정도 인하하는 거 뭐 그 정도였었는데요. 지금 그게 또 좀 높아지는 거 아니냐 뭐 요런 우려감이 좀 있어요. 일단 점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좀 찾아놨는데요, 미리. 여기 보시게 되면 요게 12월 달에 나온 연준 점도표입니다. 12월 달에 나온 건데 요거죠. 2024년. 요거는 25년, 26년. 요거는 뭐 25년, 26년으로 갈수록 금리가 낮아질 거다라는 거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점도표의 중간 값을 기준으로 보는데요. 자, 여기에 두 개, 한 개, 다섯 개, 뭐 여섯 개, 네 개, 한 개 이렇게 있죠. 점이 찍혀 있는 게. 그러니까 점도표의 중간 값은 여기입니다. 자, 여기니까 여기가 4.75예요. 자, 4.75 아래에 중간값이 있으니까 지난번 12월 연준에서는 연준 위원들은 뭐 올해 24년에 금리 한 세 번 정도는 내리지 않겠어? 요런 거였습니다. 지금이 5.5잖아요. 상단이 5.5니까 4.75 정도면 세 번 정도 금리를 낮추는 수준이고. 근데 최근에 물가 지표가 CPI, 그다음에 PCE, 그다음에 며칠 전에 나온 PPI까지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어요. 자, 그럼 요런 물가 지표가 조금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 점도표가 이번에 점도표는 요 위로 한 칸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뭐 요런 전망들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금리를 올해 세 번이 아니라 두 번 정도만 인상할 것 같다라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를 보시게 되면 헤드워치에서도 요거를 조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요거는 그렇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자, 점도표, 저 물가지표 나오고 난 다음에 요거는 시장의 예상치예요. 시장의 예상치인데 보시면 자, 3월 달 금리 동결 확률이 원래 이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를 인하한다는데 여기에 배팅이 굉장히 많이 갔었죠. 3월 달에는 98% 동결한다라는 얘기죠. 5월 달도 93% 동결한다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이게 이쪽에 가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 확률이 이쪽에 가 있었는데 이쪽으로 많이 치우친 모습이에요. 그래서 첫 금리 인하는 요게 55.2%, 6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55.2%. 근데 이것도 뭐 90% 가까이 이렇게 됐었는데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베팅하는 것도 좀, 야, 금리나 뭐 요게 조금 더뎌질 수도 있지 않을까. 요런 거를 시장이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청문회를 나갔잖아요. 상원, 하원 청문회를 나가서 거기서 하는 얘기가 상당히 좀 비둘기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 뭐 금리 인하에 가까이 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뭐 데이터를 보고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지만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또 이 연준 위원들 이 사람들이 그 금리를 덜 올리는 쪽으로 점도표를 찍게 되면 그거는 뭐 파월 의장이 뭐 조금 좀 그렇겠죠. 그래서 요번에는 아마 그냥 뭐 세 번 정도 인하하는 그 정도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점도표에 대한 우려감들 요런 것들도 지금 이 미국 시장의 조정에 좀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뭐 미국 시장을 조금 길게 살펴봤네요. 이번 주에 아무래도 GTC 2024도 있고, 그다음에 연준 정책 회의도 있고, 그래서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인데요. 음선이 금지막하게 음선을 맞았어요. 금요일 날 이렇게 음선이 좀 크게 맞았죠. 지금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시장을요, 야, 뭐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랬냐 하면요, 파생 시장에서 수급이 괜찮았어요. 지금 저 만기 전까지는 3월물이 최근월물이었었고, 지금은 이제 금요일부터는 6월물이 최근월물이었는데요. 이 외국인들이 3월물에서 매수했던 거, 요거를 6월물로 롤오버를 좀 이렇게 활발하게 했습니다. 롤오버되는 수량들이 좀 많아서, 아, 얘네들이 또 6월물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만기날까지는 좀 괜찮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금요일 날 아침 오전장에 장 초반에 시장을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머리가 살짝 좀 아파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보면 이 만기 때 롤오버가 되게 되면, 잘 되게 되면 만기 다음 날도 그쪽 방향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저 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선물 시장입니다. 요 일별로 보게 되면, 자, 요런 거죠. 자, 여기서, 자, 외국인들 수급이 요렇게 있죠. 자, 요렇게 있는데, 자, 만기 전에 보시게 되면, 자, 뭐 요렇게, 뭐 저 대규모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저 차울물 미결작 정도 늘고, 그래서 활발하게 롤오버가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만기 날까지도 저 4,300억 정도 사면서, 저 9월물로 롤오버가 많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날 아침에 보니까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들 선물 시장이에요. 그러면서 이 저 미결작정이 매도가 나오면서 늘지는 않고, 그렇게 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뭐 신규로 매도 진입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매수 진입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근데도 늘지 않는다라는 거는 롤오버 했던 물량들, 외국인들, 이 물량 중에 일부가 정리가 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롤오버 해놨다가 얘네들이 이거 조금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부분을 다시 매수로 롤오버 했던 거를 청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 수급이 좀 살짝 좀 신경 쓰이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며칠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자, 좀 다음 주 초하고 뭐 연준통화정책회의도 있고 뭐 GTC도 있고, 그래서 다음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요 외국인들 수급, 요게 선물 매도가 아니라 매수가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경 쓰이는 게, 뭐 아직까지 저 만기가 지나고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좀 더 관찰이 필요하겠지만요. 외국인들 옵션 포지션에서, 옵션 시장에서 콜 매도 풋매수 포지션이에요. 콜을 74억 정도 매도를 치고 풋을 23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콜 매도 풋매수, 요거는 합성선물 매도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아랫방향 쪽, 요런 쪽으로 좀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외국인들은 1조 넘는 금액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이는 부분이 조금 있으니까 요거는 뭐 다음 주가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꼭 다음 주 수급 상당히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자, 시장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좀 더 추가로 하락했다가 반등 나오는 구간 있으면, 그 반등 나오는 구간, 그 구간에서 움직임이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뭐 제대로 의미 있는 반등이 안 나오고, 밀린 그 뭐 좀 이게 반등 나오는 각도 자체가 밋밋한 각도, 이렇게 되면 시장에 대해서도 조금 이 저 계좌를 위험해서 리스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자, 향후에 뭐 다음 주 정도에 움직이는 모습,
요런 모습을 봐가면서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보면 보통 이렇게 22평선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깬다고 하더라도 뭐 한번 되돌아 나오는 그런 과정이 나올 때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갈 때 처음에 꺾이는 구간, 이런 구간은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갔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처음에 꺾이는 그런 구간이죠. 갔다가 신고가 돌파하고 처음에 꺾이는 거니까요. 이런 구간인데 여기서는 크게 걱정할 거 없고 반등 나올 때도 V자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면 돼요. 하지만 이게 반등하는 게 이렇게 밋밋한 모습으로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때는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주식시장에서 장이 계속 좋기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죠. 주식 투자를 하면서 승자와 패자는 긴 관점으로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하락하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를 얼마나 잘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승패는 결정이 돼요. 이런 구간에서는 다 벌잖아요, 솔직히. 다 법니다. 물론 뭐 못 버는 사람들도 있고 요즘 같은 장은 핵심에 있는 그런 종목들 빼고는 다 하락하고 있으니까 깨지는 사람들이 많겠지만요. 그래도 확률적으로 보면 벌 확률이 높은데 이런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게 긴 관점에서 수익률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저 파생 시장에 대한 수급들 요런 것도 좀 눈여겨 봐야 될 거고 여러 가지로 조금 신경을 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지는 그겁니다. 파생시장 수급 잘 봐라. 지금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생시장 수급 그리고 또 뭐 연준 정책에 따라서 이 시장의 반응들 요런 것들 그리고 조정을 받더라도 반등 나오는 구간 그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요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어쩌면요. 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일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해야 되겠네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